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시내 건물들을 대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내진 설비 강화 의무화 조치가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 지진, 이른바 빅원에 대비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긴 한데요. 시 예산을 쓰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건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할 경우엔 대개 중소건물 소유주이다 보니까 파산 위기에 몰릴 수도 있고 결국은 렌트비가 올라 입주자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이 발표한 지진 대비 의무화 조치는 크게 세 가지. 건물들의 내진 설비 강화와 수도 비상 공급안, 비상 통신망 강화 등입니다. 이 중 건물의 내진 설비는 1980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상의 모든 건물들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연성 콘크리트 빌딩은 30년 안에, 목조 건물은 5년 내 지진에 대비한 보강 공사를 마쳐야만 합니다. 1,500 structures in the city of Los Angeles that could be just as vulnerable stand in our city. This is why we must act now. 시장은 장기적으로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인데 벌써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건물마다 다르지만 사유닛 아파트의 경우 최소 15만 달러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자칫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만 선호하는 쏠림 현상과 함께 오래된 건물들의 경우 벌써 일부 거래가 취소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이 많이 주춤하겠죠. 아무리 그 부동산인으로서 봤을 때도 거래가 뚝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그 부담을 안고 사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진 설비 강화로 인한 비용 부담이 자칫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렌트비 인상 규제와 더불어 건물주에게 이중고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 전국에서 네 번째로 렌트비가 높은 도시인 LA시는 78년 이전 건물들에 대해 렌트비 인상을 1년 75달러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주들은 내진 설비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상한선까지 렌트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세입자들대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아파트 건물주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건물주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시장의 의무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문제에 봉착하면서 LA 시의회는 어제부터 이와 관련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대안으로는 연방기금 등을 유치하거나 시정부 보증하에 은행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승용차가 자동차 세차장 내부를 시속 40마일 속도로 달리다 벽을 들이받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운전자는 94살이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주도 세크라멘토에 있는 자동 세차장입니다. 세차장 입구로 차량을 안내하던 직원이 갑자기 뜁니다. 진입하던 차량이 내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입구에서 미소를 띤 채 차량을 기다리던 여직원은 하얗게 질려 황급히 대피합니다. 하지만 승용차는 안에 있던 세차용 롤러를 들이받고 그대로 질주했습니다. 시속 64km의 속도로 세차장 뒷마당까지 달린 차량은 뒷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Another lady who was in the back vacuuming her car actually backed her car out and pulled out about 5 seconds before impact. 사고 차량 운전자는 94살 된 노인입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산 피해는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원에 달하지만 보험 처리 등을 통해 대부분 해결했다고 세차장 측은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뉴욕 플러싱 공영주차장에 세워진 아파트에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수년간 공사로 인해 침체됐던 주변 한인 상권이 새롭게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 업주들이 새해를 부푼 기대 속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 과거 공영주차장 자리에 우뚝 선 아파트 마세도니아 플라자. 오는 2월이면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수년간에 걸친 공사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자
이 일대 한인 상권도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상가가 나아진 거는 거의 확실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트래픽 같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 이제 DOT나 교통국 같은 데서 그거를 이제 많이 이사하기 위해서 트래픽설을 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에는 모두 143가구 중 현대 90가구, 즉 3분의 2 이상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아파트 외에도 시니어센터 등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과 점포 등이 들어서면서 새해 들어 한인 상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한국 장사뿐이 아니라 그 non-Korean 커스터머 베이스로 특히 플러싱은 진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비즈니스 하면은 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플러싱 공용주장도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유니온 상가 일대 한인 상권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교과서 동해병기 운동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버지니아주에선 법제화가 됐고요. 뉴욕주에선 사실상 실패를 했는데요. 시카고에선 어떤 결과를 낼지 기대됩니다. KBS 방송의 김문경 기자입니다.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적도록 하는 동해병기. 독도 동해 지키기 세계본부가 동해병기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정부를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해서 IH에 가서 미국이 힘을 실어주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사람들이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나라 미국을 움직이자. 그러니까 이거는 힘겨루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지금부터 한치라도 백업을 하면은 앞으로 계속 또 전진하게 나가기 힘듭니다. 러시 의과대학 재학생 조셉 리는 6개월 동안 중학생을 가르쳤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소했던 아이들에게 지도상의 한국의 위치를 한번 알려준 후 아이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기억했다며 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지도가 나오면 내가 뭐 가르칠 때 항상 저희가 한국이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한 번 가르쳤는데 이제 평생 동안 한국은 어디 있는지 알 거예요. 간담회에 참석한 미네소타 주립대 독도 동아리 멤버들은 독도를 비롯한 한반도의 역사와 동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결국에는 저희에게 돌아올 피해이며 어쩌면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병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면 한국을 넘어서 세계의 영토 문제에 놓여 있는 나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KBC 뉴스 김문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금융 제한을 완화하고 여행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금융 제한을 완화하고 여행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교 정상화 선언 이후에 구체적인 첫 조치입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과감한 여행 자유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가족 방문과 공무, 취재, 연구, 교육 등 12개 분야의 여행이 자유화됩니다. 취재와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장비도 보낼 수 있습니다. 쿠바에 대한 송금 한도도 대폭 상향 조정됐고 쿠바에서 미국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기관의 쿠바 금융기관 계좌 개설도 허용됐고 쿠바계 미국인들의 송금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두 나라 관계 정상화 선언 이후 쿠바가 미국이 요구해온 정치범 53명을 전원 석방한 후 나온 것입니다. That essentially normalizing relations with Cuba would allow for greater commerce and greater travel from the United States to that country. 이번 조치로 미국과 쿠바가 단교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관계 복원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은 현재 쿠바 수도 아바나에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 국무부는 오는 21일 고위급 대표단을 쿠바로 파견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지난해 잇따라 경호 실패 논란에 휩싸였던 백악관 비밀 경호국이 대폭 물갈이됐습니다. 부국장 4명 등 고위 간부들은 모두 내보내고 경호팀도 새로 구성했습니다.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9월 백악관 담장을 뛰어넘은 침입자는 백악관 본관 1층 행사장인 이스트룸까지 뛰어들어갔습니다. 당시 주머니 속에 칼까지 갖고 있었지만 경호원의 제지는 늦었습니다. 백악관 관저에 총격이 가해져 유리가 깨졌지만 총격을 받은 사실조차 한참 뒤에야 파악됐습니다. 2012년에는 오바마 대통령 해외 순방에 앞서 선발대로 갔던 경호원들이 매춘과 폭음에 연루된 사실도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의 근무기강 문제점을 조사해온 국토안보부 특별팀은 대폭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번 주 들어 큰 폭의 개편이 시작됐습니다. 경호실 부국장 4명 등 핵심 간부들이 다른 보직으로 옮기거나 퇴직했습니다.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없이는 경호실 내부의 배타성 때문에 같은 문제들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일반 경호원들에 대한 재배치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원 의장에 대한 살해 위협과 의회에 대한 테러 음모까지 적발되면서 백악관은 경호 시스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경호를 강화하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활발한 대민 접촉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프랑스의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에 표현의 자유가 과연 어디까지냐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급기야 교황까지 나서 다른 사람의 종교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면서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파리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불붙은 건 테러 일주일 후 샤를리 에브도 생존자 특별호가 발간된 직후입니다. 특별호에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만평이 실리자 먼저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내부에서도 과도한 도발이라는 전직 샤를리 에브도 기자의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언론의 자유를 상징하는 나는 샤를리라는 구호 대신 나는 샤를리가 아니라는 구호가 등장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최근 논란에 대해 예를 들어가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Dottor Gasparri, grande amico, mi dice una parolaccia contro la mia mamma, ma ti aspetta un pugno. Ma è normale. 교황은 테러는 분명 잘못됐지만 다른 사람의 종교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Non si può provocare, non si può insultare la fede degli altri, non si può prendere in giro la fede. 한편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는 샤를리 에브도의 새 만평이 또 다른 테러를 일으킬 것이라며 추가 테러를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